동백을 그려봅시다. 동백은요, 좀 많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봄이 되면 여지없이 저 남도 지방에서부터 올라오죠. 그런 동백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동백 그리는 법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꽃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꽃을 그리는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의 반대 방법인데 오늘은 일단 이 방법으로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궁금하시고 또 더 그리는 법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또 그 뭐 다양한 방법 속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일단은 제가 이렇게 오늘은 이 방법을 통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방법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리는 사람들의 그 방법이 다양하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 또는 그 익히 아시는 대로 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어, 저는 이 방법 외에도 진달래건 개나리건 그리는 법이 참 많으니까 그것대로 좀 여러분들이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밑에 꽃받침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꽃받침을 좀 합니다. 음, 네. 숨어서 안 보이는 부분은 내비두고. 그 다음에 잎을 좀 하죠. 잎사귀는 뭐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오늘은 먹으로만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먹으로만 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이 좀 보십시오.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서 위로 한 번 더 가서 이렇게 해주든 두 번에 걸쳐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제가 좀 꽃을 이렇게 그렸죠. 음, 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렇게까지 해놓고 제가 새가 이렇게 눈을 감고 음, 아주 이렇게 하고 조금 네, 이렇게 새를 그려 놓고 이곳에 맞는 음,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놓고 꽃만 하나 살짝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봉우리자리 하나 얹혀 놓을게요. 그래야 조금 더 운치가 있겠죠? 이렇게.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좀 그 새의 그림새나 어떤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표현되고 있죠. 이 동백은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열매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다자, 다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눈보라와 찬바람을 견디는 애는 강인한 생명력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힘 또는 건강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춘지수, 불로장생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뭐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인맥을 하나씩 해줍니다. 물론 지금 이건 먹물이 좀 여려져서 여러분에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 놓고 꽃받침도 좀 해 놓을 겁니다. 꽃받침도 완전히 좀 마른 다음에 해야 돼요. 네, 좀 마른 다음에 마르기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밑에 이렇게 꽃받침을 좀 해줍니다. 이 꽃받침의 색은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색을 조금 더 넣어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백은 하늘에서도 한번 피고 땅에서도 한번 핀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질 때 여기까지 똑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다가 이 동백을 보거든 유심히 잘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지고 있고 어디까지 뭐가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는 색을 제가 또 넣을 거예요. 어떤 색을 넣을 거냐면, 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그 꽃받침에 또 이런 느낌의 많아요. 그 색을 좀 살짝 넣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얘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잘 삽니다. 음?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상상으로만 그리면 안 돼요. 항상 실제 사물을 보고 그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새의 부리에 색을 조금만 해줄게요. 이렇게 그래 놓고 눈에도 좀 졸고 있는 새의 눈을 좀 표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졸고 있는 새의 눈을 표현을 했고요. 그 동백꽃은 향기가 없는 대신 그 붉은 빛으로 동박새를 불러 꿀을 제공해주는 어떤 풍매화잖아요. 차나무과에 딸린 늘 푸른 나무로 잎은 둥근 꿀로 끝이 뾰족하고 광택이 나죠. 동백은 담에, 산다, 탐추나, 대춘, 해홍화, 학단두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러면 안에 수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저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하던 대로 먼저 해볼게요. 일단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수술의 표현을 이렇게 해놓고, 그래 놓고 밑으로 이렇게, 그렇죠, 수술대를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방향은 이거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놓고 그 위를 색을 찍습니다. 색을 찍음에 있어 노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노랑보다 진한 색으로 위를 살짝을 해주고 노랑을 해줍니다. 사실은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노랑으로 한번 제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멋스러운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물론 노랑에다 흰색을 조금 섞는 게 좋아요. 너무 노란색으로만 찍어 놓으면 수술의 그 격조가 조금 떨어지니까 흰색을 조금 찍어서 이렇게 해 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죠? 네, 이게 그 밑에 찍은 조금 어두운 색으로 인해서 이게 더 확연히 띄게 되죠. 그죠? 이런 것이 이제 효과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 암술과 수술의 표시 하나. 뭐 요거는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확연해지죠. 여기에 어떤 분들은 태점을 조금 밝은 색으로 이렇게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갖추면 되시고, 이렇게 하면 벌써 어떤 이미지가 확연하게 생기죠. 찬 겨울에 그 추위를 이겨내고 봄에 핀 동백, 그래 놓고서 거기에 새가 앉아서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동백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장수, 이상, 절조, 신성, 번영, 다자다남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그 표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삼무군자라고 해서 사무군자라는 건 뭐냐면 새 벗을 할 만한 군자들인데 매화, 동백, 수선을 일컫기도 하고요. 새완사무라는 뜻으로 겨울철에 새 벗이란 뜻으로 소나무, 대나무, 매화를 일컫는 말이 있다면 또 다른 말로 매화, 동백, 대나무를 일컫기도 하죠. 대춘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대목으로 장수하는 나무의 이름이죠. 그래서 8천년이 봄이고 8천년이 가을이어서 35,000년이 사람의 1년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의 나무인데 요것에 빗대어서 대춘지수라고 하는 장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화제도 한번 적어볼까요? 네, 오늘은 대춘지수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냥 간단하게 도장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네. 뭐라고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그냥 여기다 이렇게 제가 도장을 그냥 하나 딱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 놓으면 오늘의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동백꽃 피는 날 여러분들 동백 한번 보러 가시죠. 이 옛날에 사실 동백나무는 집안에 심지 않았었어요. 도둑이 든다는 속신이 있었기 때문인데 동백꽃은 꽃이 질 때 꽃봉오리가 통째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닥치는 불행으로 생각한 적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은 동백이었고요. 동백의 그 멋스러운 묻어나는 봄날 풍경 한 번쯤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